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시죠? 옛날 분들. 저도 옛날 사람이라 기억합니다. 예, 가전제품을 잘 골라야 10년 정도의 어떤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다. 뭐 이런 취지의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좀 무섭죠?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사실 10년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좀 더 무게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 아름다운 선택, 이 안에 있는 자녀분들 평생이 보장받은 거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 귀한 고백을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장희정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안창환과 동상이몽 출연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였던 배우 장희정. 남다른 연기 열정으로 유학을 결심, 리얼 연기의 원조 러시아로 떠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출산과 육아, 산후 우울증, 연기 갈망의 괴로움을 버티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과 가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행복을 누리는 배우 장희정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아유, 장희정 씨 이렇게 조금 보통 분위기에서 이렇게 접하니까 늘 너무 색깔 있는 연기를 보다가 어머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야리야리한 모습을 너무 신선해요. 아, 네. 실제로 이렇게 뵈면 많은 분들이 연기와 장희정 씨 본인 사이에 간극이 좀 느껴진다고 그러지 않나요? 잘 못 알아보시고. 맞아요. 그래서 또 그게 편한 것도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네네네. 맞아. 이게 스테이지랑 확실히 구분이 되면 네. 좀 편하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네. 근데 저도 아까 분장 씨가 딱 뵙고, 이분은 보통 그냥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못 알아보겠다. 네, 그 되게 편하게. 달라요. 네, 타고 다녀요. 네. 굉장하신 분이야. 우리 장희정 씨가 또 워낙 개성 있는 역할로 여러분께 사랑받는 배우이자 얼마 전에 또 S본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가족과 함께 아주 단란하게 사시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근데 진짜 방송 후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예능을 네. 그렇게 관찰 예능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또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네. 되게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고. 아니 저는 두 분이 부분 거를 모르고 있다가 네. 그걸 보고 어머? 잠깐만? 네. 왜냐면 남편분도 워낙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 배우시잖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분. 저희 신랑은 배우 안창환이고요. 맞아요. 네. 네. 아마 이제 좀 기억하시는 걸로는 열혈 사제라는 드라마에서 송싹이라고 태국 사람 역할. 외국분으로 많이 오해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 헬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맞아요. 근데 워낙 하여튼 네. 두 분이 그 색깔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셔서 두 분의 조합이 S본부 예능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예의주시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원래 네. 연극을 하다가 역시. 네, 그래서 베이스가 딱 연극일 것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는 만나는 씬은 하나도 없긴 했는데. 네네. 어떤 작품이었는데요? 교화만발이라는 도화가 교화가 되는 건가요? 교화만발. 교화만발. 원작이 일본 작품이었고요. 그랬구나.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번도 부딪히는 역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가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근데 저희가 거의 연극은 사실은 이렇게 협력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협업이죠. 그래서 네, 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같이 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거의 10to 10 거의 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그 정도 이제 했어야 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남자 배우들이 몸을 막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좋은 작품이군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운동 장비도 연출님이 다 구비해 주셔서 매일 모여서 운동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질 수밖에 그런 분위기였구나. 없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 참 괜찮다 싶은 포인트가 막 나온 거예요.
그냥 되게 네. 좀 묵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면이 이렇게 보여서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어느 순간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있고 같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막 그 친구 동영상을 찍고 있고 막 이래 스며들었구나.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왜 찍고 있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성실함과 묵직한 그 성품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증명해 주잖아, 갈수록. 맞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최고죠. 변함없어요. 좋은 아빠실 것도 같고 네. 이렇게 보면 좋은 남편이자 친구일 것 같고. 네. 자, 우리 또 결혼이라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컨텐츠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새로운 어떤 이슈로 많은 분들께 또 어필을 했지만 사실은 딱 보니까 엄청나게 연기 열정이 많았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요. 네. 왜냐면 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 네. 연기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 처음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요? 어떤 계기로?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해 보면 제가 원래는 피아노를 쳤거든요. 진짜? 원래는 이제 전공을 하려고 우와. 피아노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피아노를 사놓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로망이었구나. 운명적으로 제가 쳐야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트리오 예전에 네. 그 남매들처럼 저희가 삼남매인데 맞아요. 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로망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집에서도 네. 제가 피아노 치면 뭐 여동생은 또 가수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네, 아빠, 엄마 뭐 다 같이 이렇게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제 좀 엄마의 그런 꿈을 저에게 자주 어필하셨던 기억이 그랬구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방황하고 네네. 반항도 하면서 겪으면서 좀 허술하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진 기자셨는데 네. 예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좀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네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빠가 반대해서 내가 못했어라고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고를 준비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인문계 학교를 갔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되게 극적으로 저는 그럼 이 학교를 안 다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검정고시를 봐서 내가 선택하겠다. 되게 무거운 거 던지셨네. 되게 세게 이렇게 이제 던졌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도 찾아오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춤을 추다가 MC도 보고 춤도 추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춤추는 어떤 언니들에게 캐스팅? 발탁이 돼가지고 어떤 춤 힙합 그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했었는데 잠깐, 브레이크? 팝핀 막 이런 거? 힙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근데 잘 기초 없이 그냥 이제 한 거죠. 수오파였네, 이 언니. 그래. 지금 사실 그때 수오파가 있었다면 그렇죠. 네. 또 도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춤췄던 거를 학교에서 다 알게 되기도 했고 제가 또 방송반에서 방송반 활동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희정이는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걸 알아보시면 어때요? 라고 권해주셨고 당시에도 생물 선생님도 네. 저를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희정이 학교 그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학교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당시에 그 좀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많았었거든요. 그땐 그래요. 그때 하나 너무- 걸려라 이런 네, 느낌. 너무 많이 이유 없이 혼나기도 하던 시기. 그때는 또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많이 때리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너무 싫어서 나는 학교를 거부한다. 약간 그런 이런 마치- 제도, 불합리한 네, 제도를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너무 알 것 같다. 네, 굉장히 이제 투쟁하듯이 막 그랬었는데. 그럼요. 우리 그런 소녀들이 꽤 있었죠. 네. 근데 또 그렇게 잡아주시니까 제가 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 당시엔 뭐. 나를 잡아주셨네. 약간.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상의 저희는 가족 회의를 되게 자주 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아빠가 사진 기자시니까 방송 쪽은 말고 노래랑 춤이랑 너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했는데 그게 뮤지컬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 반에 연극부장이 있었거든요. 네. 연극부장한테 그러면 내가 뮤지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봐서 그 친구가 뮤지컬 학원을 소개해 준 거예요. 대박. 그래서 같은 반에 이제 가려고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뮤지컬 학원 다니게 되고 연극반도 하게 되면서 네. 근데 결국 피아노부터 연기자를 위한 준비와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될 네. 그런 과정이었네요. 맞아. 근데 사실 깔아두셨네. 저도 생각해 보면 네. 중학교 때 그 예전에 잡지 모델이 등용문이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애꼴 막 셀시. 논노, 앙앙.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우편으로 접수하고 그랬었어요. 아하, 그걸 하셨군요. 네, 예. 쉬는 시간에 나가서 애들이랑 옷 갈아입고 사진 찍은 그럼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좀 되신 분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근데 열심히 우편 접수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길거리 캐스팅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되게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받았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고 너무 예뻤구나.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받으면 그 친구는 관심이 없으니까 버렸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버리는 그 찰나에 내가 혹시 가도 되겠니?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오디션을 봤던 적이 있어요. 열정 기가 막히다. 근데 그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약간. 아니 저는 이미 피아노부터 시작이에요. 할아버지가 사놓은 피아노가 네. 이미 이끈 거야 그쪽으로. 와 대단하시군. 재주가 그럼 되게 많으시네. 음악적 재주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석 때 연주회도 열고 막 그림 같은 장면 연출되는 건가요? 진짜 친정에서는 좀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고. 진짜? 막 춤 이렇게 춰봐라 나와서 뭐 이런 대박이다. 것도. 화목하다 화목해. 지금은 이제 아무 때나 막 틀고 추고 노래하고. 이야. 그래요. 이게 약간 이탈리아 그 어떤 가정 같은 느낌. 네. 근데 아까 잠깐 동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안창환 씨랑 부부인 건 알고 있었는데 동생 몰랐어요. 동생은 또 어떤 분이세요? 일단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동생은 예전에 가비엔제이라는 그룹의 워낙 유명하죠. 네, 장희영이라고. 아니 장희영 씨 알죠? 한 7년쯤 전에 네네네. 나오셨다고. 세상에. 희영 씨 한 번 더 나와서 우리 네, 새 버전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희영 씨랑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자매일 것 같아요, 왠지. 네. 왜 자주 싸우는 자매가 있는가 하면 서로 굉장히 뭐 보완해주고 이렇게 좀 품어주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네. 어때요? 희정 씨랑 희영 씨는? 저희는 3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막 연년생들처럼 싸우거나 격렬하진 않구나. 네, 그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뭐 옷 때문에 싸운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 아니에요? 네, 좀 그건 맞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아, 그렇죠. 네. 좀 막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지킬 수밖에 장녀구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한 번 근데 싸우면 정말 그냥 집안이 뒤집힐 정도로 싸우긴 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구나. 네. 기질이 비슷해요, 둘 다?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그렇다면 희영 씨는 약간 조금 청순한 스타일이겠구나. 희정 씨가 왠지 카리스마 뽐뽐이기 때문에. 근데 또 네. 어릴 땐 되게 말괄량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하긴. 커가면서 하긴 가비엔제이가 그렇게 몰캉몰캉한 느낌의 그룹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진짜 활동하면서 되게 좀 여성스러워지고 좀 그렇게 변한 것 내성적인. 같아요. 네네네. 약간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노래할 땐 또 완전 사자처럼 포효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오는 거야, 본질이. 네. 평소엔 되게 좀 쑥스러워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열정에 있어서는 뭐 진짜 우리 희정 씨를 또 따를 수 없는 게 연기에 대한 갈망이 너무 고파가지고 러시아까지 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지. 이게 보통 보면은 다른 나라는 좀 납득이 가는데 러시아
여기 좀 발레 쪽 아니에요? 고전. 근데 러시아가 발레도 음악도 문학도 또 문학이야 뭐. 네, 연극도 되게 발달한 나라. 러시아 원작의 작품들이 꽤 많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한 거야? 러시아로 방향을 튼 이유가 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데뷔를 20살 때 하긴 했어요. 네. 방송으로 했고 이제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당시엔 잘 몰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내가 잘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좀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왜 러시아였어요? 이제 사실은 좀 몇 개가 있었어요.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이렇게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도 좀 때려보고. 그렇죠. 견적 뽑아야죠. 좀 뽑아보고 전체 쫙 이렇게 뽑아서 제가 이렇게 가능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사실 그 리얼리즘 연기의 시작이 러시아거든요. 그래요? 네,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많이 들었다. 네, 스키. 네, 스키 중에 스타니슬랍스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학교에서 무조건 배우니까요. 맞아요. 그 연극하는 분들은 스타니슬랍스키를 아주 기본으로 외우시던데요. 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메소드가 생기고 이렇게 미국에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리얼리즘에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배워보자 약간 와, 그런 멋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리얼리즘의 시작이 러시아였구나. 네. 멋지다. 그렇게 결정해서 견적 뽑아서 갈 수 있는 20대 초반이 몇이나 돼. 그래서 엄마한테 쫙 이렇기 때문에 갈 수 있. 네. 그랬군. 근데 가서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어땠어요, 러시아는? 사실 배움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러시아어로만 생활을 하고 연기를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못하면 쫓겨나는. 그렇죠. 배워야 되는데. 네, 그리고 거기는 좀 무조건 러시아적인 게 강한 학교였어가지고 뭐 통역이 있다거나 하면 이렇지 않았어서 융통성이 없구나. 네,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도 좀 떨어지면 이렇게 잘리기도 하는 진짜?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야만 했어가지고 치열하게.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여력이 없었겠네. 네, 그리고 수업 시간도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였거든요. 진짜? 그러면 집에 오면 또 러시아 공부해야 되지, 숙제해야 되지, 그럼 거의 잠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이었어요? 이제 과정은 4년 과정인데 고전에 뭐 언어 공부하는 그렇죠. 시간도 필요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1, 2학년이 수업이 거의 그렇고요. 3, 4학년은 좀 널널해져요. 이제 공연을 하니까. 네. 그래도 진짜 돌아가고 싶고 짐 보따리 싸고 싶은 생각 많이 들었겠다. 재미는 있어도 너무 네. 고생스럽잖아요. 또 러시아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춥잖아요. 난 추위가 싫어. 네. 당시에 조금 추웠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춥고 가뜩이나 그런데. 근데 요때쯤 이제 우리가 신앙 얘기를 쓱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보통 유학생활 때 신앙적인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정말 정점이 오거나 하거든요. 네. 그때 신앙이 있으셨어요? 네, 전 사실은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 반항하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좀 교회를 안 가기도 했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미션 스쿨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렇게 좋다. 미션 스쿨을 다니고 그리고 러시아에 갔는데 1, 2학년은 이제 어쨌든 수업 때문에 교회도 갈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러시아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피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쯤에 이제 저희 학교에 오려고 언어 공부를 시작한 한국 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언니가 갑자기 집도절도 없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집을 구해주게 됐어요. 구해주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생겼는데 언니한테 이제 뭐 종교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도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이었고 저의 상황을 얘기했더니 나도 그래서 마침 러시아인들과 고려인들만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너와 마음이 같아라고 해서 나도 그 교회를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이 없고 내가 한국말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한국 분들이셨고 네. 한국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MK들 선교사님 자녀들이고 나머지는 다 고려인 분들, 러시아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라면 굉장히 내가 원하던 곳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MK들 친구들 주말에 가서 뭐 음식도 해주기도 하게 되고 반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코스타를 이제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타가 한국인들이 쫙 모이는 거잖아요. 모스크바에 네, 있는 그렇죠. 러시아 전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이는 집회잖아요. 네. 그래서 난 갈 수 없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어쩌다 보니 가 있고 아하. 이제 사모님이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거기 가 있었는데 또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제가 거기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긴 했어도 기도도 잘 못하는 굉장히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고백 네. 많이 하세요. 맞아요. 예, 그 시간표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맞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룹마다 들어와서 기도를 막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그분의 기도가 제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에 이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타올랐어요.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기숙사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벽에 제가 막 포스트잇 많이 막 붙여놨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정말 영화 파노라마처럼요, 흑백 필름처럼 찰칵 이렇게 저의 지난 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내 꿈인가? 아니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새벽에 그게 막 지나가면서 이제 엄청 울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 불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진짜 그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러시아 유학이 희정 씨에게 굉장히 좋은 양분으로 기억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네. 뭐든 항상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보내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간 데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네. 약간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너무 그때 행복했겠다. 그럼 힘들었지만 짜릿할 네. 정도의 하나님과의 교감과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 연기 잘하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연기보다 네. 너는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네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쪽은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한다고 이게 잘 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됐고 그쵸. 이제 그 과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약간 그런 진짜 좀- 진리를 맞아요. 알기까지. 그래서 지금 네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아는 거야. 나와의 교제가 중요해.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계속 매일 가고 3, 4학년 때 이제 좀 널널해진 그 시간에 성경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게 됐고 네. 근데 진짜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어요라는 분 쳐놓고는 행보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뭘 그렇게 해도 확실하게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은혜를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쪽으로 쓰셨어요. 모스크바 한국 기독 청년의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부회장이 돼 있고 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손을 잡고 올라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스크바 한국 기독 청년의 부회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약자로 이제 모스크바 MSC 뭐 학생 크리스천 뭐 이렇게 MSC.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MSC로 불렸고 정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과정은. 근데 이제 어느 날 부회장이 그게 은혜래요. 그런 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도를 당최 그릴 수 없는 이 축복들이 은혜라.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경을 견뎠고 이렇게 했어 기억을 하는 이런 성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은혜래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설득력 있죠. 정말 아예 전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신방 다니듯이 이렇게 한국 학생들 있는 기숙사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큐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 피해 다녔는데 그러게. 제가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럼 그 길로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분명하게 그죠? 예. 네. 저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사실 한국 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한국 학생 끌어모아가지고 아침에 큐티하고 깨우러 다니고. 그게 더 힘들잖아요. 없는데 찾아다니는 거. 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멋지다.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한국에 오셔서 그 신앙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됐나요? 제가 그걸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가면 분명히 깨질 것 같고 너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청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기존에 다니던 교회는 조금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양말 2번 접는 분위기. 네. 양말 2번 너무 와닿는다. 슬리퍼 신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 저를 막 춤추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예배, 찬양 예배도 너무 즐겁고. 근데 그때 섬겼던 교회는 이제 교회는 다른 교단이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고 그 아침에 큐티했던 교회는 온누리 교회였거든요. 네. 그 저희 교회에서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주중 주말 그렇죠. 이렇게 네네. 다녔거든요. 그렇게 발달해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때 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데. 또 자기 기질 따라 또. 네, 그쵸? 하나님 또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미제이라고. 미제이. 여기 네. 미제이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네, 다녀가신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 통해서 또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미디어 쪽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맞아요. 주되니까 멤버가. 네. 또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에스더 언니와 강균성 오빠. 미제이의 대표. 네, 다윗처럼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여기다. 그래서 주중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좀 멀어졌어요. 거리가 머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가까운 곳에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해서 지금의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계속 이제 춤추듯 계속 축제 춤을 하듯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금 소심해졌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나는 그 연합 예배 문을 딱 열었다 다시 닫았잖아요. 그 춤추고 노래하는 정서가 너무 결이 안 맞아서 문을 닫고 하나님 저는 아직 겨드랑이를 오픈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 2번 접는 교회로 갔어요. 진짜요? 네, 되게 다르죠. 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진짜 나도 처음엔 춤추고 좀 싶다.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요. 되게 한동안 바라만 봤었는데. 양동근 씨가 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너무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게 보는 건 필요해요. 좋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오픈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그건 기질 따라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교회를 다녀요. 저희는 거의 20, 30대입니다. 저는 언제 너무 40대라서 뒤에 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재미지셔. 맞아요. 이렇게 다 가까이 길을 아셔, 진짜. 그 결혼 후에 살짝 힘든 과정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육아, 출산과 육아. 네, 출산과 육아는 사실 처음 겪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당시에 좀 자궁 쪽이 안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수술도 몇 번 했었고 정말 드라마 촬영한 이틀 전에 자궁에 혹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하고 복대를 붕대를 두르고 복대를 차고 촬영을 거의 엄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네. 거의 한 3일을 잠을 잘 못 자면서 막 촬영했던 적.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죽으려면 가세요, 태어나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그럴 수 말씀하실 있지. 정도로 그래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였고 제가 사실은 막
크게 아이에 대한 어떤 이제 생각이 많진 않았어가지고 커리어가 워낙 예. 좀 그거를 너무 막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신랑과 이제 열심히 대화한 끝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바로 이렇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준비 과정도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진료 받으면서 이렇게 출산 준비를 하게 됐고 예. 출산 그 임박해서 거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출산 과정도 사실은 이제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한 30시간 진통하고 수술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몸도 많이 아팠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그렇지. 뭐 산후 우울증도 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일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일을 정말 막 많이 하게 그 되고 감사하긴 한데 혼자 계속 네.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구나.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때 감사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나도 일하고 싶은데 그치. 나는 집에서 계속 아이를 봐야 되고 그쵸, 그쵸. 그때 감사를 많이 못 느껴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엄마가 되는 순간 조금씩 자기를 삭제해 나간다는 그 엄마의 고백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출산과 육아 그 과정 중 안에 나는 없는 때가 많잖아요. 네. 그 이제 배우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근데 이 과정을 또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진짜 신앙으로 회복하게 됐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병원도 가고 그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정신 심리학. 제가 이제 처음에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내가 일하면 다 해결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제 성경 공부를 이끄시더라고요. 우리랑 계획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맞아요. 내비를 찍지 마. 네. 그냥 지금 무조건 순종인데. 그럼요. 또 당시에 그 심리학 공부를 이제 결국에는 그만두고 그것도 이제 뭐 회복이나 치유에 관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저희 교회에서 셰퍼드 라이프라고 T에서 나오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제 기억에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올 때까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더와이즈라고 당시에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랑 저랑 전도사님 사모님 아이들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이제 막 울리면서 막 울면서 마더와이즈 하는 거예요. 찐이다. 네, 그래서 막 진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똑같은 책을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래서 한 또 몇 년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네, 이 과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무조건 해야 했던 과정인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기본 맷집이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또 지금 힘들었을 텐데 무너지죠. 제가 그때 하나님 무조건 알아야만 했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만 했고 아이한테 집중해야 했던 시기였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되게 막 후회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했던 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인데 그 엄마들이 갖는 가장 큰 당혹스러움은 나한테 모성애가 없는 건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당혹스러움이래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은 죄책감. 맞아요. 아이한테. 근데 그게 모성애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첫 번째 경험이잖아요. 네. 생애 첫 경험. 당혹스러운 거예요. 진짜요. 네,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버퍼링이 생긴 거지. 그걸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만져주시는 순간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주변에 되게 많이 이제 간접 체험을 해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래서 나 한 셋은 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비교도 할 수 없죠. 간접 체험은. 근데 어찌됐든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본 체력부터 이렇게 주시는구나. 네. 그 성경으로 이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저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꼭 거기로 가라. 맞아요. 근데 그게 옳았던 거죠. 네. 아, 그래도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겠다. 네. 그죠. 이렇게 연합이 있다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생기기 바로 전해 지금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사모님들과 또 그 교제 이어나가고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노래를 만드시고 아 이분은 너무 재밌어. 어쩌다 보니까는 뭐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네. 직접 만드신 거죠? 네, 그 또 힘든 시기에 네. 이제 제가 또 이게 좀 글도 막 많이 써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곡이 떠오르는. 멜로디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사를 좀 써놓기도 했고 그래서 멜로디랑 붙여보고 해서 제가 기타도 쳐보고 피아노도 쳐보면서 작사 이봐, 작곡을 이게 했어요. 정말 아기가 딱딱 맞아.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산 순간 이건 예상이 되는 예정된 미래였어. 어떤 노래예요? 그 찬양은? You Are In Me라고. 네.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물을 한 잔 마시자. 네, 저도 한 잔. 그러면 앞부분 네. 조금만.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고 눈물 없는 눈물을 흘리고 내 안에 어둠 속에 감겨 있는 날 놓아줘야 할까. 바람이 날 쓰러뜨리던 날 어둠이 날 삼켜버리던 날 희미한 빛으로 검어진 내게 스며드는 당신을 느끼네. 너무 떨리네요. 이게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이에요. 독백하는 느낌 있잖아요. 뮤지컬 창법이라 또 더 그러신가? 좀 저는 사실 되게 네. 지르고 막 이런 거를 더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얘기하듯. 네, 근데 이 곡은 좀 터트리는. 잔잔하게 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아니 시간 되시면 지르고 폭발하는 건 많이 봤잖아요. 어떤 데서. 네, 그럴게요. 진짜 한번 제대로 음원으로 제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약간 이런 거친 질감을 더 좋아해요. 연습실에서 혼자 이렇게 독백하듯 무반주로 터뜨리는 찬양 이런 질감을 훨씬 좋아해서 지금이 네. 사실 나중에 들을 버전보다 임팩트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탄식처럼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찬양이 또 연기자이면서 이제 또 역할이 늘었어요. 아내이자 엄마이자 너무나 파트가 많아요. 지금 정확하게 감정의 주소를 찍는다면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희정 씨는 어때요, 지금?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시기들을 겪으면서요. 아마 러시아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기였으니까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은 너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선순위였던 시기가 있었고 내 일이 먼저였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가정이 먼저 돼야 하고 그 위에 하나님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맞아요. 지금은 저는 사실 기도할 때도 뭐 해주세요 보다는 제가 무조건 순종하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바라는 기도는 오히려 들어주셨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좀 겁나는 것도 이제는 생기고 예전에는 엄청 많이 바랬거든요. 맞아요. 주님 저 유명한 배우 되고 싶고 저 이것도 갖고 싶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래서 더 평안해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맞아요. 네. 그 평화가 없으면 어떤 성공도 전쟁이지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 평화가 진짜 값진 거라는 걸 평화가 없어진 다음에 알아. 참 맞아요. 사람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이 값진 보물을 꼭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딱 보기에도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 여러 비전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저는 배우로서의 장희정 씨도 기대돼요. 네. 이제 이 평화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네. 또 무수의 네. 풀처럼 또 달려나가 주셔야죠. 그래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같이 공유해요. 네. 비전은 전 항상 사실은 우주대스타가 늘 꿈인데 아, 우주대스타. 어쩜 이렇게 라임이 딱 맞지, 우주대스타. 그래서 제가 그런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내려놨었어요. 그냥 주님이 시켜주시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도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할 수는 그럼요. 있습니다. 나는 안 내려놔. 네. 난 다른 선반에다 올려놨을 뿐이지. 네.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진 않았어요. 못하겠어요. 다른 선반에 놓고 문을 닫았을 뿐인데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네. 저도 뭐 욕심은 늘 있어요. 조금 더 좀 알려진 배우도 되고 싶고. 그럼요. 네, 그럼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잘 나가고 싶고. 그럼요. 저는 그걸 숨기고 내려놨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자꾸 분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내가 했던 거 다 찾으면 올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락은 걸어야죠. 제 뜻대로 마옵시고. 네, 맞아요. 그게 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막 기도했는데 계속 그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같이 가는 그래서 거예요. 다 부어. 일단 성전 위에 다 올려. 다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네, 그래서 락은 걸어주시고 주님이 그렇죠. 저는 순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희정 씨의 소망은 잘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네. 주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는 락을 걸며 오늘 장희정 씨의 고백 너무 아름다운 여인, 배우, 엄마,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이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